국방부 장관으로 이번에 임명되신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듣보잡이거든요.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학은 노무현이라는 자가 네. 문재인의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 12.12 군사 쿠데타는 나라를 구한 것이다. 철학적으로는 혁명이 맞다. 여럿이 물속에 수색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포를 발사했는데 그 포가 훈련 중인 병사들한테 떨어져 버린다. 이런 게 국회가 할 일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렇네요.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오윤회에 사이다 요정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상하네. 시작부터 내가 조금 헤매는데. 다시 할까요? 아니 그냥 나가세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김종대 의원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빨갱이란 소리를 듣고 다니는 저는 사이다 요정 우윤혜입니다. 그래요? 네. 국방부 장관으로 이번에 임명되신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듣보잡이거든요. 신원식이라는 분인데 어떤 막말로 유명하신 분이는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난리 있는 겁니까? 이분이 2017년 대선 때 내가 TV 토론하며 처음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멀쩡했다고. 아니 다들 멀쩡했대. 과거에는 멀쩡했대. 멀쩡했어. 왜 이렇게 바뀌는 2017년에? 바른미래정당으로 정치 시작하셨다고. 오. 근데 언제부터 이상해졌는가 보니까 네. 그 뒤에 이제 새누리당으로 갈아타가지고 2019년부터 정광훈 목사의 기도회나 어머나.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데 여기서 깜짝 놀랄 태극기 집회요? 그러니까 도저히 삼성 장군의 품격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학은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돼서 문제가 시작됐다.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쓰레기 문재인이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그때 9월 21일 날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기념일이 그 6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의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 2019년도 정광훈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부산 태극기 집회. 부산 태극기 집회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시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모가지를 어쩌고 해보겠다 하면 이미 압수수색 한 1000번 들어가가지고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역사관도 그래요. 이분이 유튜브에서 또 하신 말씀인데 12.12 군사 쿠데타는 나라를 구한 것이다.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철학적으로는 혁명이 맞다. 이 사람도 뉴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들은 뉴라이트 노선이죠. 사실상 태극기 집회에서 또 하신 말씀이 2016년의 촛불은 기만이고 지금의 태극기 집회는 진실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도 부정하고 지금의 뉴라이트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들을 했고요. 자, 최근으로 오면은 그 작년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이란 문제 제기를 최초로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국방장관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관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한 게 문제 제기가 있었어라 그랬거든요. 그 문제 제기를 한 인물이 신원식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하면 뭐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해요. 이 국방부라는 기관은 사실 다른 환경부다 뭐 여성가족부다 이런 부에 비해서 역사관이 좀 뚜렷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직접 전쟁에 참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위계서열이고 명령 복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온다면 밑에 사람들은 보통 아주 오래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네. 뭐 2스타, 3스타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국방장관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왜 그러냐? 지금 해군의 홍범도 함이 있잖아요. 잠수함. 네.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 그럴 것 같거든. 그리고 같아요. 국방부 청사 앞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고 네. 지금까지 다 존경하고 나라의 애국지사로 다 해왔는데 어느 날 이 생각 바꾸라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잠수함 명칭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역대 해군 총장들이 이 문제로 모였는데 절대 다수가 못 바꾼다. 그러니까 아니 바꾼다. 바꾸라고 한다고 그냥 뭐 그러면은 되는 거야. 예비역 역대 해군 총장들은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는데 지금 해군 참모총장은 야 이거 선배님들 눈치를 봐야 돼. 국방부 장관 눈치를 봐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위계서열이 완전 지금 엉망진창될 것 이렇게 되는 같아요. 거고. 균열이 생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사망에 대해서도 지난번 국방위에서 신원식 의원 발언이 뭐냐면 여럿이 물속에 수색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네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이라는 이렇게 막말을 하고 되게 극단적인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생각과 이런 걸 더 강력하게 그냥 이념 전쟁도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저 홍범도 장군 이런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이념 전쟁 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 맥락에서 다 맞아떨어져 장관직까지 진출한 거지. 네. 이분이 그런 공로가 없다면 갔겠습니까? 그 성향을 보고 임명한 거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저기 최근에 뉴라이트 그 문화예술 단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가서 축사를 했는데 심지어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광화문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저도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저 건국 이전에 조선시대 사람들. 그러니까요. 건국 영웅을 거기다 세워야지. 거기 다 박물관에 가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왜 거기 있냐? 조선 사람이 왜 거기 있냐?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저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러려 하겠지만 무려 여당의 대표가 여기를 갔다는 거.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이제 광화문에 이순신이랑 세종대왕 그럼 한글로 말하지 말든가요. 다 일본말로 하든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그 대통령이 올해는 자기 혼자 이념 전쟁을 끌고 간 거야. 물론 주변에 뉴라이트가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국무위원들을 이념 전쟁에 돌격대로 쭉 세워서 장관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이 팀워크로 이념 전쟁을 하는 또 여당 대표가 저쪽에 여의도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아니 그래서 이거 이념판으로 가는. 이 이념 전쟁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거에? 그러니까 착오인데. 네. 원래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력과 반공산주의 세력으로 크게 갈라치게 하겠다는 기획이었어. 근데 원래 역사에 대해 이 돌대가리들이 이게 보수를 갈라친다는 사실을 깨닫질 못한 거야. 그냥 빨갱이 뭐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건 보수를 건든 거잖아요. 보수를 건드려 버렸죠. 그럼 보수도 분열된 거예요.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분열됐지. 그 저 독립운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보수층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뛰쳐나와야지. 빨리 지금 탈출해야지. 지금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 전쟁을 주도하는 이 핵심 세력들이 보니까 어떤 분들인가 보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 한 자리 잡으려고 빙빙 돌다가 애썼는데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든 게 뉴라이트인데 그런데 절치부심하다가 구 정통보수 또는 올드라이트가 이제 퇴조하는 틈에 공백기에 윤석열을 싸고 이제 확 들어와서 권력을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극소수지만 대통령을 장악해버리니까 여기서 자기들의 이제 세상, 이건 과거 보수하고도 결별인데 이렇게 돼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제는 저 조선시대도 부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야 이제는. 자, 이렇게 막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분은 또 다른 의혹도 있어요. 뭐요? 85년에 이분이 대위 중대장이었다고. 그런데 그때 돌격 앞으로 하는 유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의 효과를 높이려 보니까 중간에 그 포를 쏴가지고 몇백 메다 앞에서 뻥 터지면 막 돌격 앞으로 하는 진짜 전쟁터 같잖아. 이렇게 해서 훈련 효과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건 늘상 훈련 시에 하는 겁니다. 포를 발사했는데 그 포가 훈련 중인 병사들한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등병 한 명이 현장에서 거의 몸의 반이 날아갈 정도의 큰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당시 중대장이 이제 신원식 대위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되냐 하면은 포를 쏜 적이 없고 불발탄이 거기 하나가 있었는데 돌격 앞으로 지나가다가 밟았는데 터졌다. 이거는 조작이잖아요. 조작이죠. 그거를 최근에 대통령직 속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실을 당시 증언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건은 은폐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와, 군인은 어떻게? 그게 올해 그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 목격담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막 동료들이 불렀을 거 아니야. 야, 이 아무개야. 그러니까 관등 성명을 대더라는 거야. 이병 누구 이러면서 죽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판정한 게 올해 여름인데. 언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사건은 85년도에. 1985년도요? 40년 전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그동안 은폐 조작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재조사해보니까 당시 상황의 증언들을 다시 수집해보니까 이건 조작된 사건이다. 어머나. 목격담이 나오니까. 40년 전. 근데 지금 누가 은폐 조작 지시를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때 중대장은 신원식 대위요. 지휘관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네. 그러면 장관 후보자한테 막말은 막말대로 이제 공방 요구하겠지만 네. 그때 그 부대에 증언을 했던 장병들이나 유족들을 반드시 증인 신청해야 돼. 그렇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양심껏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보고서 장관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아, 100%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일 진짜 나요. 너무 짜증나. 지금 국방위원 하는 동안에 이 사건이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한다는 걸 알고 네. 국방위원 신원식 의원이 육군본부에 무수히 자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조사 단계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불리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도둑이 제발 근데 거짓말같이 자료가 소각돼 있더래. 태워졌다고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사망 기록이 제대로 보관됐는가 또 이거 누군가 이거 빼돌리진 않았는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돼. 그렇네요. 당시 증언이 나와야 돼. 이런 게 국회가 할 일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렇네요. 이게 네.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도 육군 3스타 출신인데 그분이 사단장 할 때 그 저기 임진강에서 한 명이 쓰레기 청소하다가 병사 하나가 죽었는데 네. 그걸 의인으로 둔갑시켜서 조작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성장군 진급에 실패한 분이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이고 아니, 물러나는 장관은 최수근 상병의 직접 책임 있는 1사단장과실을 빼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지금 물러나는 이종섭 장관이고 보라고 이 지금 정부의 군 수뇌부들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지금 다 보라고. 진짜 왜 엄청나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다들 진급하면서 이 정부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거짓말하는 정부 아닙니까?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이거 반드시 좀 밝혀주십시오. 이거 꼭 민주당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전화 안 됩니까 어디? 아니 뭐 제가 잘 알아요. 네, 통화도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유가족들 증인으로 올 수 있도록. 자, 오윤혜 씨. 네. 우리 평간보 한번 같이 드셔보시죠. 네.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궁금합니다. 아, 이거 왜 맛있어요? 약간 엄청 쓰고 막 이럴 줄 알고 저 사실 이거 광고할 때마다 안 먹었었는데. 아, 그래요? 달콤하네. 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지금부터 관리한다면은 한 10층까지는 그냥 계단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평간보와 함께라면요. 평간보. JW 중해제약에서 품질을 보증하고요. 식약처 6중 기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프리미엄 부원료 30가지 그리고 기능성 원료 MSM과 NAG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이 이거 100% 충족을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게 저도 많이 걷거든요. 진짜 많이 걸으시잖아요. 하루에 일정이 많으니까 지하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는데 이게 관절이 중요하다는 걸 서서히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100세 시대 관절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추석 선물로 정말 좋은 평간보에서 9월 추석 이벤트 진행합니다. 2+2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석맞이 특별 가격 할인 그리고 사은품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모님 선물로 꼭 추천드리고 평간보 추석 이벤트 참여는 포털에 평간보 이벤트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588-3831로 주세요. 평간보였습니다. 그 보험 몇 개 들고 계세요? 아니 많아요. 저기 많아요? 꼭 선후배 한 놈씩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거절 못 하시는군요. 내가 최저생계비도 못 벌어도 보험료 나갔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인데 이거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체크해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시간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판매 회사를 위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5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어. 요렇게 좀 금액을 정해주시면 거기 안에서 실비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정말 필요하게끔 심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보험 가입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7917 그리고 홈페이지로 마이보험체크.com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마이보험체크 채널 초과 하시면은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힐러리 클린턴의 말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아주 그 양극화되고 혼탁하고 그 저기 힐러리 클린턴이 좌파 빨갱이로 공격받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네. 우리는 품격 있게 대응하자. 저쪽은 품격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품격을 잃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화가 나고 황당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일본 참의원의 회의가 열렸을 때 실제로 벌어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의원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정치적인 그 경쟁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한쪽 눈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세상을 반쪽만 보니까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나. 난리가 났겠지. 오히려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래요. 어머. 맞다. 나는 한쪽 눈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세상을 일관되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어버리니까 갑자기. 그 공격하던 의원이 사과한다. 여유로움과 스케일에 굴복을 사과당하는 하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회복적 정의인데 그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스케일과 포용력을 갖지 않으면 이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또 국민들이 분노했을 때는 그 분노를 누군가가 표현해줘야 하고 대신 화를 내주는 것도 사실은 정치의 임무입니다. 싸울 땐 제대로 싸워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이기는 건 뭐냐 하면은 스케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네요. 그래서 항상 배웁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달렸던 악플이 오윤혜 너 진짜 머리 좀 그만 만져라 어쩌고저쩌고. 제가 정서 불안입니다. 사실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댓글로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미안해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공격형 사실 악플이 아니면 저는 다 포용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다짜고짜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웬만한 거는 다 포용해서 가자. 왜냐 막상 만나면은 서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님께 오늘 하나 더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 품격 있고 더 여유를 갖고 가면 결국에 저쪽에서는 굴복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기는 전략을 주문합니다. 분노의 전략은 차선책입니다. 그렇네요. 그게 제일 쉬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전략은 어렵습니다. 그건 자기 희생의 길이고 네. 또 초월하는 길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명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오랜만에 품격 있는 방송한 거예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윤혜야 너 어쩌고저쩌고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또 잘하잖아요. 네. 또 이렇게 하면서 예쁨 받는. 네, 오늘도 김종대 의원님께 많은 걸 품격 있는 품격 있게 살아서 우리가 꼭 이겨보자라는 희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방송 하려니 되게 힘드네 그거. 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윤혜 씨 수고 많으셨어요. 네, 김종대 빵 뚫리는 TV.